자, 이제 348페이지 거기 보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이 1월 26일이니까 1월달 거의 다 갔죠. 그 다음에 다음 달이면 또 명절 껴가지고, 그죠? 공부하기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죠? 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시금 전폐는 하지 말고 아직은 도서관 가서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저녁에 늦게 끝나면 무서워요. 그러면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남들이 자기를 무서워하지. 그죠? 그럼 위험하면 그런 거 있죠. 제가 TV 봤는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SOS 메시지 문자 보내는 거 보셨죠? 핸드폰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S사, 이제 저는 삼성 걸 쓰는데 그 홈 버튼 있잖아요. 왼쪽에. 그 버튼을 3번 연장 딱 누르면 자동으로 지정한 번호로 그 메시지가 가가지고 지도가 딱 뜨더라고, 지도가. 그리고 그 누른 동안 5초 동안 대화한 내용이 녹음까지 같이 돼서 가요. 그러니까 거기 유용한, 뭐 설정에 가면 유용한 기능이가 있대요. 거기 가면 SOS 메시지 보내는 게 있대요. 그럼 거기 누르면 전화번호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서 해보고 와이프하고 해봤거든요. 와이프 번호 지정한 다음에 제가 3번 누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와이프 거기로 딱 가요. 그러더니 지도가 딱 떠요. 그리고 그 밑에 녹음한 게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와이프한테 막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핸드폰 집어 던지대요. 그죠? 그게 있어, 기능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른 이렇게 들었을 때,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누르면 돼. 3번 누르면.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같이 가니까 지도가 딱 뜨니까 그 지역을 금방 알 수 있어, 위치를요. 뭐 그런 좋은 기능이, 핸드폰이 좋은 기능이 되게 많대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100만 원짜리인데 사가지고, 그죠? 끼껏해 전화하고 뭐 검색하고 이런 용도만 쓰니까. 그 셀프 카메라 찍는 거 아시죠? 셀프 카메라 찍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이렇게 딱 누르면 자세히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놓고 삼성 거는 손을 갖다가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손바닥만 딱 폈다가 이렇게 딱 띄면 여기가 타이머가 딱 돌아가요. 안 눌러도. 그럼 착각 찍히고, LG 거는 이렇게 주먹을 쥐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딱 주먹 쥐었다 이렇게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게 다 있죠. 계산기도 기능이 세로로 본 계산기인데 가로로 이렇게 눕히면 걔가 공업용 계산기로 바뀌어요. 그런 거 신기하죠. 봤더니, 그죠? 우리는 근데 핸드폰을 갖다 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싼 시계로. 전화는 거의 안 오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폰이에요, 캔디폰. 그죠? 자, 그러니까 혹시나 위험해서 도서관 같은 데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이 여러분을 보면 남들이 그 SO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 명절 있어요. 그죠? 명절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수용 돼 있죠? 거기 기억은 그러니까 348페이지 기억번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나오죠? 그 굵은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의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죠? 거주 기간 5년 보면 되고. 니은은 수용이죠. 수용은 무조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줍니다. 근데 다만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는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소 토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짜투리 더 한번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또 뭐 있냐면 외국으로 이민 가, 얘가. 외국으로 이민. 자, 이민은 안 가는데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한대요.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있어요. 자, 여러분이 외국으로 갑자기 이민 가게 된 거예요. 집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민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민 가는데 뭐래요? 야, 집 팔고 가는데 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넌 세금 내고 가. 그럼 그 사람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이민 가는데 세금 내라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민 가는 거니까 부득이하게 가는 거니까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줍니다. 이민은 안 가는데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거죠. 직장 문제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직장이 내가 외국으로 발령나서 한 3년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남편은 애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나가고 싶을까요? 혼자 나가고 싶을까요? 그들이 막 학원에서 물어보면 막 같이래. 같이 좋아해. 남편은 혼자 가고 싶어요. 무슨 같이 나가고 싶어. 혼자 가고 싶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와이프한테. 당신 여기 있어. 여기 나가지 말고. 왜? 애들도 어리고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그럼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혼자 있으려겠는데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나가야 되겠어. 잘못 집은 건죠. 헛다리를. 그죠? 살소식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 야, 와이프한테 당신 나가게 되면 이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데 팔면 이거 우리 보유 6개월밖에 안 돼가 비과세 못 받고 양도세 왕창 내야 돼. 이렇게 핑계를 했더니 와이프가 배운 사람인 거죠. 웃기지 마. 내가 중개사 자격증 있거든. 상관없어. 외국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뭘로 봐? 2년 보유한 걸로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 끝난 거죠.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했어.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뭐다? 얘네들은 둘 다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있죠. 안 팔려. 왜? 이민은 내일 가야 되는데 안 팔리고 출국해서 집이 안 팔려. 그럼 팔릴 때까지 이민 안 가고 팔릴 때까지 출국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못 팔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이때까지는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못 팔고 나갔을 때는 2년 안에 팔면 돼요. 2년 지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1, 2, 3, 4는 전부 다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해준다. 근데 3번하고 4번은 뭐래나? 못 팔고 나가게 되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파셔도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거죠. 1년 이상 거주. 뭐요? 거주. 내가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으면 보유가 아니라 그러면 보유 2년 한 걸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답니다. 자, 첫 번째가 치약상 형편 그래요. 치약상 형편. 이게 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얘가 타 지역으로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죠? 너무 멀어서 출퇴근 통학하기 힘들어. 이사 가라는 얘기지. 자, 근데 애가 이번에 유치원인데 저기 해운대에 있어요. 부산 해운대 사는데 이번 6살짜리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사립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거기 된 거예요. 그럼 걔가 거기서 KTX 타고 서울까지, 그죠? 유치원 다닐 수 없으니까 이사를 가겠다. 안 됩니다. 뭘 안 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됩니다. 애들은 안 돼, 애들은. 누구부터 돼? 그죠?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들은 엄마 품에서 교육을 더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뭐 이렇게 지금 요즘 아이들이 하는 건 다 부모가 키운 대로 가는 겁니다. 애들이 워낙 이제 귀하게 키니까 버르장머리들이 없죠. 그죠? 일단 뭐 자동, 전철 같은 자리 양보는 어린 택도 없고요. 그 옛날 기대하지도 않고 다들, 그죠? 그리고 엄마들이 교육을 잘 시켰는데 엄마가 자꾸 애들을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엄마가 뭐래요? 애들한테 자,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손에 힘을 딱 주면 그때 바로 뛰는 거야? 지금 뭐 무단횡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손에 힘을 딱 주면 뒤 돌아보면 바로 뛰어야 돼? 해놓고 뛰었는데 다음 날 가니까 어머니가 녹색 어머니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야. 애 가는데 뭐라 그래? 얘들아 파란 불일 때 건너야 이러고 있다. 어제는 뭐라 했는데 손 엄마가 힘 주면 뒤 돌아보면 뛰어야 돼? 이래놓고 얘가 뭘 배우냐고 뭘 배우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애들 요새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기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아이가 유치원 다닌다 그러면 엄마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 강의하기 전에 유치원에서 이제 이렇게 특화 활동하는 그걸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세, 6세, 7세예요. 그래서 제가 3년 했으니까 5살짜리는 졸업할 때까지 제가 3년을 했거든요. 제가 그 아이의 가정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왜? 전 얘기 안 해. 애들이 와서 막 저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선생님, 막 지가 막 그 집에 있던 얘기 다 해줘. 우리 엄마는 어떻고요? 아빠는 어떻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침에. 얘들아, 오늘 아침 잘 먹고 왔죠? 그럼 그 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저는 고기 반찬 먹었어요. 저쪽에 선생님,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왜? 그러면서 엄마가 밥을 안 해준대. 왜 안 해줘? 엄마가 차요. 엄마가 자는 거야. 자는다고 아침 안 해준 거야. 그 애가 막 와서 얘기해.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 있어요. 막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지방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연말에 그거 가잖아요. 재롱잔치. 그럼 엄마가 오잖아요. 유치원에. 그럼 엄마가 막 깨끗하게 막 이쁘게 하고 오거든요. 그 난 알죠. 엄마가 얼마나 집안에서 지저분하게 있는지. 왜? 애가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집도 안 치우고요. 그랬는데 엄마가 막 미장 갔다 온 거예요. 유치 막 재롱잔치. 우리가 알고 있죠. 조심해야 된다니까. 다 얘기한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막 경쟁해요. 애들은 경쟁. 서로 막 얘기해. 서로가. 그럼 막 그다음부터는 선생님한테 뭔 얘기 해줄까 하고 온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있던 얘기를 막 해줘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그죠?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돼? 고등학생부터 되고요. 그다음 질병치료. 아프셔가지고 1년상 장기간 질병치료 해야 돼요. 근데 물 좋고 공기 맑은 데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강원도로 간 거죠. 자, 계속 뭐다? 1년만 거주하면 되고. 그다음에 직장 문제예요. 근무상 형편. 직장 발령이 지방으로 난 거죠. 서울에 있다가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쪽 발령났다. 그죠? 이사 가야 되죠. 왜? 너무 멀어서 출퇴근 못해. 그런 거죠. 자, 이때 사업상 형편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가는 거 인정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얘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뭘 하면 된다? 1년만 거주하면 됩니다.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보유라고 나와요. 보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보유가. 얘만 봐. 유치종 제외 막 이래요. 얘는 뭐 신경 안 쓰고. 1년 대충 읽고 넘어가면 보유하고 거주는 다르죠. 거주는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그죠? 그러니까 거주지 보유 아니고. 그리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시군으로 가야 돼. 기본으로.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가긴 갔는데 옆에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금정하고 서울로 말하면 그죠? 이쪽 수원 쪽으로 말하면 전철로 두 정거장인데 행정구역당 시군은 달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다른 시로 가긴 갔어. 근데 전철 타고 두 정거장 가. 이런 것도 인정 안 해줍니다. 기본은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시군으로 가야 돼요. 그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치약상 유초종 제외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동일 시군 내로 이사 땡 안 됩니다. 동일 시군 안 되고 타 시군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유 아니고
거주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있어요. 학교 폭력. 요새 학교 폭력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걔들보다 또 전학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걔도 1년 거주하면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 거주 및 예외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48페이지 D급번에 보면 해외 이주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리글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있죠? 둘 다 뭐라고 돼 있어 뒤에. 다만 만약에 뭐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못 팔고 나가면 1주택자는 뭐한다? 출국 후 2년 이내 팔아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미음 1년 이상 뭐요? 거주 보유 아니고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군으로 어디요?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 그죠? 그거 보시면 돼요. 보충학생 보시면 거기 뭐 세부적인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거기 1번에 가보면 뭐 취약상 형편, 그 다음에 직장,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질병치료 막 나와 있죠? 학교폭력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 거기 있다. 보시면 돼요. 타 시군으로 이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뭐예요?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거주 예외 규정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쪽에 있는 건 지금 보지 마세요. 걔네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보시고 350페이지로 가시면 그 보충학습에 이제 소득세법 기본 통칙 등에 따른 1주택 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남의 땅에 집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뭐야? 동일 세대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 부인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전체 뭘로 봐? 그냥 1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얘들이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얘는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는 비과세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2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을 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 세대 아니면 얘는 1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 후. 자, 여기까지 읽으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대요. 그럼 뭘 받아요? 비과세 받죠. 그런데 뭐랬대?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판대. 그러면 엊그제까지는 1주택이 있었는데 오늘 멸실했어요. 지금 현재는 뭐야? 나대지죠. 그리고 팔면 얘는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우리 양도세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깔끔한 가구입니다. 옛날 안 물어봐. 지금 현재만 물어봐. 네가 엊그제까지 집이 있었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라. 그래서 지금은 뭔데? 야, 지금은 나대지지. 그럼 나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나대지래. 그럼 뭐야? 1주택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4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이렇게 분할하죠. 분할.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부속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할했어요. 이렇게 분할. 그러면 1주택을 분할해버리면 이쪽은 건물이 없죠. 그럼 얘는 땅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다? 1주택이 아닌 거죠. 왜? 건물이 없으니까 따로 분할해버리면 얘는 그냥 나대지가 돼버린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죠. 동일 대지에 건물 2개 있어. 이렇게 분할했어요. 이때는 뭐다? 2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택. 이때는. 그럼 여러분 집이 2개면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 중 어느 걸 1주택으로 봅니까? 이거 굉장히 2개 중에 먼저 파는 거 나중에 파는 거 어느 걸 1주택으로 봐? 뭘 어느 게 뭐야? 맨 마지막에 남는 게 1주택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이 아니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4번 보세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아까 이렇게 없을 때 이쪽만 팔면 얘는 주택이 아니란 얘기고 5번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이거 팔면 둘 중에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니까 2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은 양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공보상 2주택인 경우에도 매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제가 팔았는데 집이 두 개인데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잔금 다 받고 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그죠? 이미 매매는 다 됐는데. 근데 아직도 제가 그럼 명의가 돼 있으니까 저는 2주택자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매매 사실을 증빙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공보상 2주택이어도 저는 몇 주택으로 봐줘? 그렇죠. 1주택으로 봐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공보상 2주택을 사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1세대가 함께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보상 2주택이에요. 근데 하나의 울타리 안에 동일 대진에 한 세대가 같이 쓰면 그냥 걔도 뭘로 보겠다? 1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보상 2주택이어도 실제로 하나의 울타리에서 같이 쓰면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이제 한 울타리. 그 얘기죠. 8번 2개. 자, 여러분이 이제 집이 2개인데 속세를 떠나기로 했어요. 속세를 떠나기로. 그죠? 그래가지고 속세 떠나는 거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2개를 다 내놔서 얼른 팔라고. 자, 팔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2개 그렇게 빨리 팔릴 줄 몰랐죠. 천천히 팔리면 그동안에 좀 이렇게 누릴 거 누리고 속세 떠나려고 했는데 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왕 떠날 거 얼른 떠나라고 오늘 내놨더니 2개가 다 팔린 거예요. 오늘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같은 날 2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2개 중에 먼저 파는 건 2주택이고 나중에 파는 건 1주택이잖아요. 근데 같은 날 팔았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 그죠? 자, 이거는 오야마입니다. 즉 선택합니다. 거주자가 어떻게 하면 돼? 본인이 선택하는 거, 침을 튀기든 고무실을 던지든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주면 그 선택한 순서대로 파는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본다. 그죠? 그런 거죠.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고가주택은 뭐 전에 그 양도차익 계산을 했었죠. 고가주택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금액은 얼마다? 실거래가로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걔는 뭐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크게 아직 안 보실 것 같고요. 마지막 특례 나오죠. 4번에 1세대 1주택 특례. 걔는 뭐다? 집이 2개인데 몇 개로 봐준다? 하나로 봐주는 특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되게 실무에서도 많이 민감하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얘는 무슨 얘기예요? 집이 2개래. 근데 몇 개로 봐줘? 하나로 봐주겠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 351페이지 안가로 1번 나오죠? 자, 이게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주택 그러고 종전주택이라고 그래요.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팔기 전에 또 하나 집을 산 거죠. 이런 경우 많죠? 신규로 투입이 2개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때서 얘를 만약에 먼저 팔게 되면 얘보다 2주택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자, 이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죠? 1년 이상이 뭐하노? 지난 다음에 얘를 사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다시 몇 년 안에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뭐라면 팔면 뭔다? 얘는 2주택인데 요 조건을 갖추면 이런 걸로 봐.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얘기죠. 이거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집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옆집을 사든 뒷집을 사 앞집을 샀어요. 그럼 2주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원래 있던 집을 몇 년 안에 팔면 3년 이내 팔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건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고요. 그리고 3년 안에 얘를 팔면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OX.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새로 집을 샀어요. 그리고 3년 안에 원래 집을 팔면 얘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돼? 비과세는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요. 보세요. 자, 만약 얘가 비과세 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 집 사고 1년 되자마자 얘를 사고 사자마자 바로 팔면 3년 안에 파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비과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3년 안에 파는 건 맞지만 1주택은 맞지만 얘가 보유기간 2년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근데도 비과세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 되는 판에 하물며 얘는 집 몇 채야? 2채인데 그죠? 이렇게 했다고 바로 비과세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원래 이렇게 조건 갖추면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본다. 이러든가 아니면 비과세한다거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규정을 적용해봐서 얘가 보유를 2년 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2년 보유 못했으면 1주택은 맞지만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교재가 352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뭐 한다고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뭐라고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뭘 팔아? 기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나머지 내용 볼 거 없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기본사항이다.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주택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기간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뭐 몇 년 안에 팔아라 이런 것도 있고 기간 상관없이 어느 집만 먼저 팔면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시면 엄청 헷갈려요. 근데 조금만 신경 숙지하면 또 너무너무 쉬워요. 왜? 정해진 거니까. 그죠?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3년 이내 팔면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353페이지 상속 나오죠. 자, 상속으로 2주택이래요. 자, 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집이 2개 된 거예요. 그럼 이때 둘째 뭘 팔아? 이걸 팔아야 돼. 그럼 뭐 한다? 얘도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요. 자, 그럼 상속은 조심할 게 기간 제한 없어요. 몇 년 안에 팔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를 먼저 팔면 돼요. 이걸 먼저 팔면 무조건 2주택이에요. 그죠? 근데 기간 제한 없이 뭘 팔아라? 기존의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뭔다?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인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 들어보니까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래? 그럼 얘를 먼저 팔면 되고 요게 2년 보유했으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네 해가지고 가서 알려줬는데 그 지인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팔았어요. 비과세 받을 줄 알고 그때는 세금이 몇 천만 나온 거야.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실무는 좀 달라요. 실무는. 법은 여기까지 우리 배우는데 실무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택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2주택 이상이었다. 그러면 그 주택이 모두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집이 3채인데 자식 3명한테 하나씩 줬어요. 그 3명 다 상속받은 주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혜택을 보는 건 1명만 해당되고 나머지 2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건 줄 알고 팔았는데 자기가 여기 해당이 안 돼. 그럼 비과세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얘기해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못 알려줘. 그리고 이걸 돈 힘들게 지금 배운 건데 동강 들으신 분들은 죽으라고 지금 그 수마와 싸우면서 지금 막 졸다가 그죠? 막 그 모니터 헤딩하고 해가면서 머리 홍나가면서 지금 막 눈 부릅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파득시 이거 하나 건졌는데 이걸 왜 알려주냐고. 비싼 돈 내고서 힘들게 배운 걸. 안 된다니까. 제가 집에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는 안 차고 다닌다니까. 제가 말했잖아. 시계 안 차고 다닌다. 왜? 시계 차고 다니니까 누가 나한테 몇시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는 비싼 돈 주고 차가지고 무겁게 차고 다니면서 남들이 물어보면 정확해서 몇 시 몇 분이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안 차고 다녀. 그래서 집에 놓고 다녀요. 그죠? 알려주지 말라니까. 본인만 알고 왜 이걸 알려줘? 세법은 상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자, 그러니까 얘는 뭘 팔아라? 기존의 집을 팔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학가 있어. 둘이 학가. 그죠? 그러니까 동거봉양한 거. 동거봉양.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게 삭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사실 혜택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요즘에 자식이 부모한테 결혼했는데 분가했다가 모시겠다 학가한다는 얘기는 학가를 하겠다는 게 동거봉양이 아니지. 요새 누가 자식이 부모 모신다고 동거봉양합니까? 지 자식 또 떠넘기려고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웃긴 거죠. 근데 우리 법은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학가했다. 그죠?
그러면 이때도 뭐요? 2주택이지만, 그죠?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한다? 이때는, 자, 이때는요, 다른 애들은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게 없어요. 왜? 각자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학가했어요. 주인이 다르잖아요, 명의가. 근데 여기서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아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기존의 일반 주택은 본인 앞으로 집이 두 채인 거죠. 내가 원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 샀어. 그러면 원래 있던 집을 팔면 되는데 이거는 2주택은 맞지만 명의가 다르니까 이거는 어느 집을 먼저 팔아라 지정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지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버지 집은 40평인데 얘는 18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와이프하고 애 둘하고 넷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걸 팔고 1, 2 가면 혜택을 주겠대. 1, 2 가면 6명에서 18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흥분의 가족처럼 가족의 정을 느끼면서 알콩달콩 살아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합친 날, 즉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팔면 뭔다? 1세대 1주택을 봐줍니다. 자, 이건 개정상이에요. 원래 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 동거봉양을 그거 갖다가 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 해가지고 10년을 바뀌었는데 웃긴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라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학가하고 나서 10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2주택인데도 몇 주택으로 봐죠? 그렇죠.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됐어요. 자, 이건 어떤 얘기예요? 남편이 집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집을 하나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이건 남자 입장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왜? 이 여자가 남편을 무시한 거예요. 남편이 혹시 남자가 집을 못 구할까봐 혹시나 해서 자기가 몰래 집을 사온 거잖아. 그럼 이 남자 입장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왜? 얘를 무시한 거죠, 남자를.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무시한 거지. 그죠? 근데 남자가 다행히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해를 한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하고 보니까 집이 두 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자가 집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괜찮죠? 자, 여자가 백조야, 백조. 그죠? 집에 놀아. 근데 시집 올 때 집을 사왔다는 얘기는 처갓집이 부자라는 얘기고요. 자, 처갓집이 부자가 아닌데 여자가 집을 샀다는 얘기는 커리어 우먼, 능력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아니면 돌싱. 그죠? 돌싱이죠. 이혼하고 오실 때 위자료를 받아온 주택을 또 가지고 오신 거죠. 어쨌든 남자 입장에 집이 두 개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이 두 개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혼해서 하는 거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처럼 뭘 팔아라 정하지 않고 각자 명의니까 아무거나 얘네들은 5년 이내 팔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5년이고 이것도 5년 했거든요. 근데 동거봉양은 부모를 모시는 거니까 효 문화를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10년 늘려준 거죠. 올해 개정돼서. 근데 얘는 그냥 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 여기는 동거한 날 아니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혼인신고, 그죠? 혼인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면 돼요. 이거 10년, 5년 해서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1주택 있죠? 거기는 보면 우리 교재는 단독 상속주택, 공동 상속주택이 나오는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 뭘 팔아라는 얘기야? 일반 주택. 그래서 거기 353페이지 2번에 1번 단독 상속주택의 경우 동그라미 1번에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돼요. 국내 각각 한 개씩 수연 1세대가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뭘 팔으라고요? 일반 주택 팔아라. 뭘 먼저 팔면 안 돼? 상속받은 주택 팔면 안 된다. 그죠? 이기죠. 그 밑에 공동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그죠? 넘어가고 354페이지 3번에 동거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림 있죠, 그림이. 그죠? 그림 딱 보니까 그죠? 야, 막 완전 팥박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진짜 동안이시네. 아들하고 나이가 얼굴이 똑같네. 머리 상고머리에다. 그죠? 엄마는 보니까 나이가 들어보시는데 아버지가 연하구만. 그죠? 그림이. 그죠? 아버지가 동안이세요. 그리고 둘이 합해서 합친 날로 몇 년? 5년이라고 돼 있죠? 얘가 10년. 수정해 주세요. 거기 수정. 그 3번에 동거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 굵은 글씨 보시면 합친 날로부터 5년이라고 돼 있죠? 그걸 몇 년으로? 10년으로 바꿔줘.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어떤 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동거분양은 뭐 배우자 직계준비 포함해서 한 분이 연세가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죠? 60세. 60세는 웃긴 거죠. 동거분양을 60세를 분 동거분양합니까? 이거 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시골 가면 청년회장이 60살이야. 청년회장이. 그죠? 이장하려면 70은 넘으셔야 이장한다니까. 그럼 60 먹은 청년회장이 나 이번에 이장할 거라고 나오면 동네에서 뭐라 그래?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권력의 눈이 얻어가지고 60밖에 안 된 것이 이장하려고 한다. 욕먹는다니까. 70 먹은 이장이 노인정 가면 형들이 뭐라 그래? 넌 어린 것이 벌써부터 노인정 한다고 와서 심부름이나 하라고 한다니까. 왜? 한 80은 넘어야 노인정 가서 앉아 계시고 한 80대 중반 되셔야 가운데 앉아서 바둑도 두고 하신다니까. 그죠? 지금은 이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60세로 돼 있죠. 이 법이. 웃긴 거죠. 60세면 지금 청춘인데 무슨 동거부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동거부양은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혼인은 몇 년?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그죠? 그래서 밑에 4번에 혼인 그랬죠? 혼인 해가지고 그게 몇 년? 5년 이내.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동거는 아니라 했죠? 혼인신고는 될수록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일찍하면 뭐해. 그게, 그죠? 처음에 결혼할 때 생각나시죠? 저도 결혼 딱 해가지고 혼인 딱 결혼하자마자 막 혼인신고 막 얼른 가서 하고요. 막 그 등본 떼가지고 막 좋다고 둘이 막 제 밑에 와이프 이름 등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 한동안은 막 이렇게 그 보관해서 참 미친 짓이죠.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모르고 그때 좋아가지고 좋았죠. 지금 빼도 박도 못하죠. 그거. 그죠? 혼인신고 천천히 해주세요. 왜? 결혼하기 전에 막 되게 잘하거든요, 서로.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또 입장이 완전 달라져. 여자가 막 굉장히 깔끔하고 막 샤프하고 깨끗한 깔끔한 여자인데 결혼하니까 집은 돼지우리야. 본인만 깨끗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3, 4번 보시면 되고. 근데 오른쪽 5번, 6번은 문화재 주택하고 농어촌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내용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일반 주택이 있고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주택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일정 요건 갖춘 농어촌 주택이 있다. 그럼 둘 다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파는 거예요. 일반 주택. 기간 제한 없고.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가지 마세요. 읽어보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화재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뭘 팔아라? 기간 제한 없이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막 조건이 되게 많아요. 뒤에 보시면 막 거기 356페이지에 보충학습에 뭐 이농주택, 기농주택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조건 같은 게 막 바뀐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물어봐요. 어차피 이거는 뭐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다 외워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그냥 괜히 쓸데없이 또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만 기억하라고요? 일반 주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 있다. 그럼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본다. 물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만약 이 상황이 되면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물어봐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 수업 목적상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걔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에 수도권 밖에 실수 목적 주택 특례라고 돼 있죠? 저희는 뭐냐면, 자, 집이 여러분 수도권에 집이 있어요.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죠? 수도권에 집이 있으신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주겠냐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집이 수도권에 집이 서울, 경기, 인천에. 근데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 샀다. 집이 2개죠? 그럼 뭘 팔아라?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그죠? 얘도 몇 년 안에? 3년이네. 그럼 얘도 3년, 얘도 3년이잖아요. 차이점이 뭐야? 얘는요, 뭐, 수도권 밖 이런 거 안 따져. 옆집이건 앞집이건 전국 어디든 상관없어요. 대신 얘는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고 3년 이내 팔면 되는데, 이건 실수 목적이니까 그 집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이러면 안 되죠. 왜? 지금 당장 필요한데 1년 안 지났으니까 넌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없어. 1년 지나고 이게 없고. 그리고 얘는 사자마자 3년인데 얘는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에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은 3년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다? 요게 없다. 그죠? 그 차이점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거기서 7번에 보면 굵은 글씨로 그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여기서 일반 주택은 뭘 말한다? 기존의 수도권 안에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번 규정은 어디만 해당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에 집이 있으신 분만 해당이 되는 거지. 왜? 수도권에 집이 없는 사람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수도권에 있는 집만 해당돼. 왜 그러냐면 얘가 과거에 막 그 아파트 미분양이 지방에 많을 때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 집을 안 사주면 미분양 해소가 안 되니까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니네 가서 많이 살아. 그런 얘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8번은 뭐냐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 있잖아요. 이거 아까 1년 지나고 이걸 3년 안에 팔아라 했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수도권의 공공기관, 즉 정부 청사가 과천에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걔가 어디로 갔어? 세종시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갈란단 말이에요. 왜? 지방에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처음에 세종시 짓고 나서 거기 비분양 돼가지고요. 엄청났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안 내려가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안 내려가니까 미분양이야. 분양이 안 돼가지고 건설회사가 아직 안 지은 애들이 나는 건설 안 하겠다 막 반납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 집을 누가 샀냐면 거기 유성에서 대전 유성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그냥 대전 사람들이 거기가 공기 좋으니까 그냥 미분양이 싸니까 산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값 살벌합니다. 거기. 그죠? 아시죠? 전국의 아파트 승차승률이 거의 제일 높다는 거. 왜? 이제는 다 오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분양 다 됐습니다. 왜? 출퇴근하는 건 한도가 있고. 그죠? 처음에는 그래도 정부 청사에서 왜 버스로 대전해줘가지고 그거 뉴스에 나왔었죠. 1년에 그걸 몇십억을 쓴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해주는데.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었잖아요. 그죠? 안 가는 거죠. 지금은 많이 가죠. 지금은 없어요. 집이 뭐. 그죠? 아파트가 엄청 올랐어요. 가격이. 근데 거기 살기는 좋아요. 여러분 사실은. 왜? 거기 공기도 맑고. 그죠? 여러 가지 괜찮아요. 그리고 인프라가 아직은 덜 됐는데 근데 가깝거든요. 거기서. 뭐 대전 같은 유성도 가면 거기 유성까지 가면 병원 큰 것도 있고 가깝고 그죠? 그리고 그쪽에 가면 마트 같은 것도 많고 지금 많이 들어오죠. 이제 세종시에도 마트 들어오고 병원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그죠? 뭐 충남대학교 병원도 뭐 거기도 들어간다는 얘기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지나면 좋아지겠죠. 더 그죠? 인프라가 그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땅값도 비싸고 그죠? 그런 경우는 뭐라는 겨? 이사를 안 갈라니까 이사 가라. 대신 원래는 네가 거기가 세종시 가서 집을 사고 3년 안에 원래는 그 원래 있던 과천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너는 그런 거 없이 5년 안에 팔아도 내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5년. 그래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해서 집을 사게 되면 가서 집 사고 몇 년 안에 팔아도 5년 이내 팔아도 그리고 뭣도 없냐면 이것도 없어요. 1년 이상 지난 후 사라 이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과천에 집 산 지 6개월 됐어요. 정부청사 이사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큰맘 먹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유 난 내려가서 그냥 살래 하고 내려가 집을 산 거야. 그리고 나서 5년 안에 팔라겠더니 뭐래요? 야, 너 과천 집 사고 1년 안 된다며 이거 샀더라? 너는 혜택 없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가 없어? 수도권 있는 공공기관 이전일 때는 1년 이상 경과 이거 필요 없고요. 기간 제한 없고 가서 몇 년 안에 사고 5년 이내 팔면 너도 뭐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게 8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 읽어보시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봐 뭐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대주택이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채인데 이 5채를 임대하고 있고 내가 하는 집이 하나 있다는 거죠. 집은 6채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얘를 팔면 얘도 뭔다? 1주택을 봐주겠다는 거지. 그럼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임대주택 외에 네가 뭐 하는 주택?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돼. 거주하는 주택을.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뭘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2년 거주를 못했다. 보유는 한 5년 됐는데 거주 2년을 못했다. 그러면 혜택이 없다는 거죠. 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그럼 뭐한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럼 보유기간은 당연히 2년 넘었겠죠? 그럼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9번 있죠?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 그랬죠. 그 그림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 있고 내가 살고 있는 1주택 있대요. 그럼 뭐래요? 당해주택에서 2년 거주 후 양도. 즉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거주 후 팔면 걔가 보유까지 2년 했으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당연하죠. 내가 2년 거주했으면 당연히 보유는 2년 했겠지. 내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뭘 받아? 비과세. 그래서 굵은 글씨 보세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거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조건이 밑에 박스에 1번, 2번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 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일 것,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뭘 해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 그죠? 그리고 그 양도 연자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당연히 그러겠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뭐만 해도 2년 거주했으면 너도 받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보유 기간까지 2년 채웠으면 뭘 해주겠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주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지금 다 보지 마세요. 입주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심화 강의를 또 합니다. 바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이제 빼놓고 갔던 부분들 있죠. 시험과 관련된 건 이제 다 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전체적인 비교 강의를 하니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게 너무 공부를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심화 강의 때는 그 내용 설명을 너무 깊이 하진 않습니다. 자세히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뭐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같은 얘기를.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제가 다른 부분 비교 강의를 좀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 강의 좀 안 되시면 심화 강의 들을 때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심화 강의를 마지막에 어차피 그걸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요약 강의 또 하게 되면 요약집 강의하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압축을 해가는 거죠. 압축을. 그죠? 근데 그 압축하는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 압축만 하면 나중에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바다 메꿀 때 매립 간척한다고 하잖아요. 바다 메꾸는 거. 그죠? 그럼 바다도 매립 간척하지 말고 우리 머릿속을 매립 간척, 머리에다가 지식을 매립 간척해야 돼요. 머릿속에 지식을 계속 매립해야 돼, 매립. 그 매립이 막 되다 보면 나중에 걔 간척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공부는 반복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날씨 굉장히 춥죠. 뭐 시원하고 좋긴 합니다만, 그죠? 풀리겠죠, 그죠? 밖에 나가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이것으로 이제 그 기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심화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